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하고 구매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아인은 판결 직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첫날, 그는 신체 검사의 일환으로 항문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마약이나 위험물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지만 평소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살았던 유아인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첫 식사로 유아인에게 제공된 메뉴는 소세지 볶음과 짜장밥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재소자들과 동일한 식단으로 유명 배우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유아인의 방 배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독거실 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유명인의 신변 보호와 다른 재소자들과의 마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유아인의 실형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 사범 중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아인의 혐의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판결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유아인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름과 달리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준영, 최종훈 등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와 비교하면 동부구치소는 호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아인이 겪게 될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경우 독거실 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당 인물의 신변 보호와 함께 다른 재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유아인의 경우 그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독거실 배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명인 본인과 주변 재소자 모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독거실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거실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교정 전문가는 처음 구치소에 온 사람의 경우 좁은 독거실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폐쇄 공포증이나 공황 증세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유명인들은 스스로 독거실을 거부하고 혼거실을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된 최종훈은 독거실 대신 혼거실을 고집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치소 생활 중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로 시간 때우기가 꼽힙니다. 하루 30분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재소자들이 독서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도 이러한 일과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면회 등으로 방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아인의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치소 내 생활용품 사용에 대한 의문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거울이나 손톱깎이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공되는 거울은 플라스틱 재질로 화질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손톱깎이 역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해 위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사와 음료 섭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소자 1명당 2리터짜리 생수를 6병씩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병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재소자의 생수 남용 사건 이후 도입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도 이러한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치소 내에서의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화책 대여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한 달에 1회 제한된 수량의 잡지나 도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남성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남성 잡지 맥심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원초적인 욕구까지 통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아인의 향후 법적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의 최선의 전략으로 시간 벌기를 꼽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미결수 기간의 구금일수를 늘림으로써 반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출소보다는 재판을 최대한 연기해 구속일수를 늘리는 것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유아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인의 구속 소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에는 유아인 씨 힘내세요. 어서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마약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동료 배우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유아인과 친분이 있는 한 배우는 그가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아인의 구속이 영화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출연 예정이었던 몇몇 작품들의 제작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유아인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았던 작품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대체 배우를 찾거나 아예 기획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유아인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아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의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재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아인의 향후 운명은 그의 태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 한국 영화계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대중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